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난 4월 43만 가구에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했는데요. 대구시가 최근 2차로 한 번 더 하반기에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 생계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의 긴급 생계자금 부정수급 문제로 논란을 빚은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과의 말과 함께 2차 긴급 생계자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긴급 생계자금 사용 기한이 8월이면 끝나는 만큼 하반기에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가면은 나아질까? 그때는 정말 생계에 필요한 분들이 없을까? 이걸 생각하면은 그때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긴급 생계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된 반면 이번엔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구별, 개인별 지급 등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느냐도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좀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다음번에 드릴 때는 모든 시민들에게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드리는. 한편 대구보다 빠르게 전북 완주군은 오는 15일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제주도도 관련 추경 예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상습 정체를 빚었던 곳이죠. 경주 황리단길이 이번 달부터 일방통행으로 바뀌었는데 역주행과 불법 주정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뒤늦게 일방통행 구역인 걸 알아챈 겁니다. 마주오던 차량은 연신 경적을 울려댑니다. 연이어 또 다른 승용차도 역주행을 하다 불법 유턴을 시도합니다. 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황리단길 내남 사거리에서 황남초등학교 사거리 방향 700m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꿨습니다. 이색적인 한옥과 맛집 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차량과 관광객이 뒤엉키는 등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 초기인 걸 감안하더라도 일방통행을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 등이 부족해 역주행이 잦은 데다 불법 주정차도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방통행으로 도로 양쪽 보행로가 더 넓어지면서 오히려 불법 주정차 차량도 더 늘었습니다. 도로와 인도를 구분짓는 경계는 황색 선이 전부. 차량 진입을 막는 턱이나 단속 카메라도 없다 보니 보행로 곳곳을 떡하니 차량이 차지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를 비켜가느라 차도를 넘나듭니다. 7, 8월경에 본격적으로 도로를 이제 포장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이제 보행자 도로는 또 바닥에 안내선까지 유도를 하고 평상시에는 늘 주정차 위반 행정 지도와 단속을. 황리단길을 걷기 좋은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경주시. 좀 더 세심한 행정은 물론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아쉽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 학생들의 등교도 본격화됐지만 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물론 인도나 안전 펜스조차 없어 민식이법 자체가 무용지물인 곳도 적지 않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색할 정도로 도로 양쪽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에는 인도나 안전 펜스조차 없어 아침 등굣길에는 학생과 차량이 뒤엉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이 이어져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카메라 하나 없어 학부모들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 주정차가 정말 많아요. 저녁에는 더 많고요. 아침에도 지금 차가 안 빠진 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다니기도 너무 위험하고. 일단 1차선 왕복도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나다닐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더군다나 주정차가 되어 있다면 아이들의 시선도 확보가 안 되고.
포항 시내의 다른 초등학교 앞에도 불법 주정차가 여전합니다. 특히 키가 작은 저학년들은 주차 차량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이 더 높지만 이곳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인도와 차도의 경계도 불분명해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역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를 실질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단 한 대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하고 협동으로 지속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꾸준히 단속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과태료도 배로 부담되는 만큼 운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민식이법 시행을 통해 학교 앞 교통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안전시설과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율이 높은 포항도 타격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기업 지원과 고용 개선을 위한 지역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지역경제 악화는 각종 지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조사한 지난 4월 제조업 업황 BSI는 35에 그쳤고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5월 역시 나아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3월의 경우 포항철강공단 전체 생산액은 전년 동월보다 12.8%나 급감했습니다. 고용 사정은 더 나빠져 1, 2월 평균 7천여 건이던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3월 이후엔 9천 건을 넘어서고 있고 고용 안정자금 지급도 3월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또 내년도까지 세계 경기 자체가 그렇게 확 V자 회복을 보일 거라고는 조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쇼크가 단기간에 왔다가 회복될 때 고용도 취업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좀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지역 차원의 고용 대책과 기업 지원 방안 마련도 분주합니다. 포항시는 고용노동부와 포항상이, 포항철강공단 등 경제계 기관단체들과 상생 동행을 약속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노사, 민정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제단체와 기관, 기업, 금융 등의 전문 상담관들이 참여하는 업계동무 기업지원단을 꾸려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어느 때보다 신속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찾아가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자리에서 그것을 같이 상담하면서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특히 설 자리를 잃은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노동계는 단기적인 대책이긴 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임단협 등에서도 현 상황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좀 상생을 하는,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는 그런 한 해로 어려운 난국을 좀 헤쳐나가자는 기조로 지금 현재 노총에서는 업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몇 군데 기업은 이미 임금 협상, 2020년 임금 협상 회사에 일임을 했고 지금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항시는 이와 함께 수출 기업의 운송비 등 해외 물류비 70%, 단기 수출보험 등 수출보험료 100%를 지원해 수출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경제 대응 조직 구성과 의지를 다지는 기획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들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공유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HCN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구에서 문화예술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인데요. 가수 고 김광석의 음악을 느끼기 위해 이 골목을 찾는 방문객만 연간 100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김광석 길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익숙한 노랫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아담한 골목이 나타납니다. 벽화 속 김광석이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는 곳. 바로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입니다. 시민들은 길 가득 울려 퍼지는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며 추억에 빠져듭니다. 일어나 그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그 노래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옛날 생각나서. 이 골목은 대구의 유명한 전통시장이자 가수 고 김광석 씨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쇠퇴해가는 시장 골목을 살리기 위해 젊은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게 지금의 김광석길이 되었습니다. 창작실과 공방, 갤러리에 이어 카페와 식당 등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이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대구의 대표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도 들어보지 않았던 부모님 세대의 가수를 김광석의 노래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 길이 궁금해서 오시는 거죠. 하지만 이 골목도 코로나19의 그늘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오후 내내 골목이 한적합니다. 손님이 없다 보니 가게들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오게 됨으로 인해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가 이제 끊기다 보니까 일단은 판매 위주가 안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를 못 하니까 이제 여러 이제 뭐 문 닫으시는 분들도 많고 어려움이 이제. 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골목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해 주민과 상인회, 예술가 등이 힘을 합쳐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버스커 공연을 비롯해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공연들, 기획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김광석 거리를 찾아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라는 김광석의 어느 노래처럼 작은 골목도 힘을 모아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시가 개발한 물 정화 기술이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베트남 첫 수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강점이 있는 걸까요? 박은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만든 물 정화 시설입니다. 필터가 아닌 미세 버블과 오존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표면으로 띄워 걸러냅니다. 이동이 가능할 만큼 작은 설비지만 하루 1,00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화에 드는 시간은 단 30분. 기존 시설에 비해 처리 시간이 짧아진 것은 물론 비용도 30% 이상 절감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필터를 사용하지 않지만 필터 수준의 어떤 정화 정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필터를 교체할 필요도 없고 전기세가 30% 저감되고 설치비가 30% 저감돼서. 작지만 강한 이른바 경주형 물 정화 시설은 지난 2014년 특허를 받은 이후 국내 보급을 통해 매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개도국들의 러브콜도 이어지면서 이달 말에는 베트남 첫 수출도 앞둔 상태입니다.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많은 나라에서 지금 수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주시의 수처리 시스템이 국제 물 시장을 선도하고 또 우리 경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고. 연평균 4% 이상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물 산업 규모는 현재 1,000조 원. 경주시는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통해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물 시장의 선도 도시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가 경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화장품 연구와 생산, 비즈니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질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국가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 등 총 사업비 22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연면적 4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최신 사양으로 구성된 200여 종의 연구 장비와 cGMP 생산시설을 갖췄습니다. cGMP는 화장품법에 따라 품질이 보장된 국제 수준의 우수 화장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으로 화장품 신개발은 물론 성분 분석, 효능, 안전성 검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대구 한의대학교와 한국화장품 중소기업 수출협회, 경북 IT-융합산업기술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경북화장품산업진흥원 컨소시엄이 담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K-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이 가진 국내 최고의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의 개발과 cGMP 생산시설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그리고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그동안 지역에 공동 cGMP 시설이 없어 경기도와 충북 등에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화장품을 만들어왔던 지역 업체들은 센터를 통해 직접 생산 판매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바이오 소재의 기능성 화장품 연구 개발과 화장품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뷰티도 엄청 가격이 비싸질 걸로 생각하고 우리 이 자리에서 연구도 하고 또 생산을 인근에서 만들면 글로벌 판매까지 해주는 그야말로 누구나 여기 오면 성공할 수 있다. 특히 화장품은 대박 나도록 해주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준 코스메틱 센터를 중심으로 인근에 화장품 특화 단지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을 우리 경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인근에 15만 평방미터의 화장품 전용 산업단지를 올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50여 개의 화장품 기업이 입주하게 될 것이고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센터를 거점으로 50개 기업을 유치해 2025년까지 생산액 5조 원, 일자리 3,500개,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역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기존 1,000억 원이 금방 소진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10%의 특별 할인율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구 행복페이는 발행 첫날인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100억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차량 터리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차량 터리 범죄는 모두 1,051건으로 이 가운데 83%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거나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터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차할 때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어둡고 구석진 곳 대신 가능한 밝고 CCTV가 설치된 곳에 차를 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파장으로 대구 경북의 5월 취업자 수가 7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10일 2020년 5월 고용 동향에서 대구 경북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각각 6만 명, 17,000명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업률은 대구 4.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2%포인트, 경북은 5.1%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북 지역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5월을 기록했습니다. 경북 도내 25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포항 영일대, 구룡포, 월포 등 6개 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경주 관성솔밭, 봉길 등 5개 해수욕장은 이보다 늦은 7월 10일부터 개장하고 영덕과 울진 지역 해수욕장도 뒤이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